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영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많을 때는 환자가 200명 정도 넘었는데 200명 조금 넘었구나. 넘었는데 지금은 80몇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도 빨리 백신이 퍼져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라 백신이 빨리 디스트리뷰트 돼가지고 빨리빨리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미국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일 텐데요. 미국에서 간호사가 마스터 디그리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그 Family Nurse Practitioner 과정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브리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리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내가 이 학위에서 저 학위로 넘어갈 때 그렇게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요. 보시면 여기 못 보시는구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BSN to MSN 그래가지고 그 배추러 디그리 있는 사람이 학사가 있는 사람이 발음이 안 되는지 영어도 안 되고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혀가 꼬이더라도 학사 과정이 있는 사람이 마스터 디그리 석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RN to MSN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디그리죠. 학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전문 학위라 그러나 과정 배첼러 말고 그거 있는 사람이 마스터 디그리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non-nursing bachelors to MSN 그러니까는 간호과가 아니고 다른 배첼러 디그리를 다른 학사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MSN 디그리, RN MSN 디그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SN 디그리도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Family Nurse Practitioner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면은 그냥 닥터 오피스에서 이렇게 Primary Care 오피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Family Nurse Practitioner 같은 경우에도 자기 경력 간호사로서의 경력 따라 또 특별하게 뭐 심장내과라든지 뭐 뉴럴로지라든지 키드니 닥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트레이닝만 잘 받으면 다재다능하게 여러 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는 게 또 Family Nurse Practitioner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MSN 디그리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주로 일하게 되는 간호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너스 프랙티셔너처럼 그러니까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처럼 그런 처방권은 없지만 병원에서 이제 특별한 그 에리아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간호사보다 더 넓은 재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 있고요. 정신과. 그다음에 CRNA를 해가지고 anesthesia 할 수 있는 nurse practitioner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orthopedics든지 아니면 뭐 본 쪽이죠. 그 뼈 쪽. 그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take care 하는 geriatrics nurse가 있고요. acute nurse practitioner 그래가지고 acute hospital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nurse practitioner들이 있고 그다음에 nurse anesthetist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보톡스, 필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nurse practitioner가 있고 그다음에 neonatal nurse practitioner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이 있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그 결정을 지으셨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길을 정하셨다면 이제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Family Nurse Practitioner를 준비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자체는 3년짜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5년이나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5년이나 걸렸고요. 왜 5년이나 걸렸는지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건지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프린트아웃 해온 데를 보면 죄송해요 자꾸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프린트아웃 해온 데를 보면은 학교들마다 과정이 나눠지는 게 세미스터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세미스터 같은 경우는 한 15개월 정도를 원 세미스터라고 하거든요. 세미스터. 그래서 15개월이면 어디 보자. 4, 4, 16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원 세미스터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세미스터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그렇게 되죠. 12달 정도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저기 배우다가 처음 1년은 이제 배우다가 이제 그 두 번째 해에 두 번째 2년 반 정도 되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좀 쉬었다가 여기저기 쉬었다가 아기 낳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처음 1년은 거의 코어 코스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 교양이 아니고 전공 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마스터 디그리 그 너스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들을 보시면 파운데이셔널 컨셉트 해가지고 이제 너싱에 관한 그 제너럴한 그런 컨셉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너싱 인포메틱스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들 요즘 거의 이제 컴퓨터로 이제 환자 차팅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피스들은 아직 컴퓨터를 쓰지 않고 페이퍼 폼을 쓰는 병원들도 있어요. 저희 병원도 그렇고 제가 미국 왔을 때 2006에 저희도 그때 페이퍼 폼을 쓰고 있었고요. 지금은 모든 병원들 모든 오피스들이 거의 이제 그 EMR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싱 인포메틱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연관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 리서치 메서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간호 연구죠. P 밸류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저 너무 싫어해요. 간호 연구. 그래서 그 싫어하는 데는 이상하게 점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C는 면했지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nursing 그 theoretical basis, 죄송해요. 제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nursing 그거 있잖아요. theory, nursing theory. 그래서 뭐 누가 간호 이론을 이런 걸 만들었니 저런 걸 만들었니 이 이론은 뭐에 관한 거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공부하는 과목이었고요. 그다음에 healthcare policy and leadership, 이거는 이제 간호사가 healthcare provider로서 그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기서 로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간호 정책에 있어서 로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런 로비 활동을 어떻게 서포트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population health epidemiology, 이거는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장장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고생하잖아요. 그런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거꾸로 트랙다운 해가지고 이거를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그 에피데미올로지인가 이런 병들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6과목들이 한 과목당 크레딧이 3크레딧이에요. 3개. 그래서 한 과목이 저희 같은 학교마다 좀 틀리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크레딧이 2month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8주, 그러니까는 2달 정도를 그냥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막 가는데 원 과목에서 다른 과목 넘어갈 때 브레이크도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 코스가 끝나면 이제 각자 자기가 전공하는 그 FNP 프로그램이든지 AGNP 뭐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 따라 이제 과목들이 조금씩 이제 틀려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Family Nurse Practitioner를 전공했으니까는 이제 그 나머지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파마콜로지, 이제 양리학, 그 다음에 병리학, 패토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게 있죠?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인 어덜트 해가지고
어덜트 그 모든 파퓰레이션 그 아기부터 어른까지 이런 프레젠테이션으로 환자가 병원에 왔다 그러면 환자 심텀 보고 이 심텀 보고 보통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이그노시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딱딱딱 내려가지고 왜 이 다이그노시스가 이 환자의 다이그노시스인지 이거에 대해서 레셔널을 달고 그 참고 문헌을 이렇게 이용해서 페이퍼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피지컬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저희 학교는 이제 시카고에 본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온라인 코스로 이제 FNP 코스를 끝냈는데요. 이 그 어드밴스 피지컬 어세스먼트 이것 때문에 이제 시카고로 날아갔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세스를 한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환자가 감기 때문에 이렇게 왔으면 이제 코가 막혔다든지 콧물이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귀가 꽉 막힌 느낌이라든지 목이 따갑다든지 이러면 이런 느낌이 있는 그 환자들 여기를 잘 어세스 해야 되잖아요. 이거 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세스 하는 거 그다음에 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가슴, 심장 쪽, 그 다음에 다른 골격계 질환들 아니면 그 생식기 질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어세스를 하는 건데요. 시험은 어떻게 봤냐면 네 개 그거 중에 토픽 중에 하나를 자기가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줘요. 프로페서가 임의로 뽑아서 주면 이제 자기 친구를 앞에다 내놓고 이제 이렇게 어세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간호학교 다니면서 너싱 스쿨 다니면서 많이 해본 거죠. 근데 영어로 하려니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연습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연습하고 막 자기 차례 되면 막 손 떨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이 패스를 주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운이 없으면.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 학교 이름은 챔플린 컬리지 오브 너싱인데요. 챔플린 컬리지 오브 너싱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미국 간호사들 트렌드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학교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트렌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더 자기의 그 레벨을 높이면은 더 일할 수 있는 역량도 커지고 그만큼 어퍼추니티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다들 이제 다들 학교 가자는 이런 분위기긴 한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막 쉽게 졸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가면 안 돼요. 그냥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 루루랄라. 저 같은 경우죠. 저는 그 같은 코워커가 자기가 Family Nurse Practitioner 스쿨을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따라간 케이스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왜냐면 항상 그 마스터 디그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간호사로 이제 배첼러 디그리 졸업한 지도 이제 10년 됐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좀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간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따라 학교를 어플라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특히 그리고 내가 싱글이면 싱글 나름대로 고충도 있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는 더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병원에서 풀타임 일을 하면서 가족을 테이크케어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나머지 가족들은 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둘째 아기를 아직 플래닝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둘째 아기까지 플랜을 했어요. 너무 정말 저희 엄마 말로는 미친 경우. 정말 그렇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걸 다 하겠다 이렇게 플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괜찮았지만 둘째를 이제 학교 시작하고 나서 둘째를 계획가지고 낳는 바람에 애기랑 둘째랑은 별로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처음에 딱 들어가면 학교에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어드바이스 많이 줘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패밀리 타임도 중요하고 또 일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그게
솔루션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학교 시작하면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하고 또 scholarly writing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어를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자기 소개서 쓰잖아요. 대학원 그 등록하기 전에 이제 accept 해야 되니까 자기 소개서 내가 이런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더 발전하겠다. 더 간호하게 더 헌신하겠다. 이런 거를 쓰는데 그거를 한 페이지를 딱 A4 용지로 썼는데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도대체 이게 영어인지 중국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앞뒤도 이제 잘 안 맞잖아요. 한국하고 영어하고는 이게 바뀌잖아요. 앞 주어하고 그 동사가.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쳐줬는데 그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쓴 그 시간부터 남편의 프루프리딩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 저희 남편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숙제를 다 프루프리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럭키 된 거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 튜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튜터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에서 숙제를 3개를 내줘요. 이번 주에 화요일까지 낼 숙제가 있고 목요일까지 낼 숙제가 있고 위켄드까지 낼 숙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써가지고 튜터한테 주면 튜터가 고쳐가지고 또 나한테 주고 이러는 시간 때문에 그걸 듀데이트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조금씩 부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엔 남편은 정말 자기가 간호학을 공부한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배웠다고 자기들 그래서 제가 제 그 마스터 디그리를 따면은 3분의 1은 시어머님 드리고 시부모님 드리고 3분의 1은 남편을 주고 3분의 1은 내 몫이다. 진짜 그 정도로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기 육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희생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남편하고의 시간을 그냥 그대로 학교에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애들과도 멀어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너무 욕심내가지고 막 내가 남들도 하니까 다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걸 해서 뭘 할 것인지 그 목적을 잘 정한 다음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해드리지만 정말 쉬운 공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서 끝까지 원하시는 거 공부해서 원하시는 일 하시기 바래요.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또 비디오를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항상 조심하세요. 빠이.